안녕하세요. 산들팜입니다. 저는 색삭삼과 블루베리로 재배부터 판매, 그리고 체험과 카페까지를 목표로 기농 기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저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채널로 기농 준비부터 성공적인 안착까지 성장기를 담을 예정이며, 나아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과 미래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실 모든 분들께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 성공한 기농인이 되었을 때 이 모든 분들께 좋은 농작물을 소개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알리는 첫 영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색사쌈, 과연 이게 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검색 사이트는 사실 정보가 아직 많이 없어서 만만한 챗GPT에게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색삭삼 넌 누구냐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이쁜 채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색삭삼입니다. 딱 떠오르는 게 인삼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인삼입니다. 인삼의 효능을 가성비 좋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개발된 것이 색삭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챗GPT에게 물어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색삼을 모르는 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게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래와 같이 답이 왔습니다. 색색삼이 뭐예요? 예, 색색삼은 어린 인삼이 아닙니다. 더 발전된 건강식품입니다. 색색삼은 2년근 인삼을 20일 정도 키운 어린 삼이라고 하네요. 일반 인삼과는 다르게 일반 인삼은 저희가 뿌리만 먹죠. 근데 색색삼은 뿌리뿐 아니라 잎과 줄기를 전부 먹을 수 있는 신개념 건강작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색삭삼 자체가 그 사포닌 함량이 일반 인삼에 비해서 7배에서 9배 정도 많이 들어있다는 자료를 봤고요. 이 색삭삼에서도 인삼과는 다르게 잎에 가장 많은 사포닌 성분이 함량이 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왜 요즘에 색삭삼이 인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기가 좀 힘든데, 왜냐하면 제가 기농 기촌을 준비하면서 어떤 작물을 해야 될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의 여건과 딱 맞는 게 색삭삼이었고, 이때 색삭삼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제 주위의 분들에게도 여쭤보니까 색삭삼을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인지도가 좀 낮긴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작물이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더 많고 인지도를 높이는 게 저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보면요. 영양은 인삼급, 먹기는 훨씬 쉽다고 합니다. 사포닌이 풍부해서 활력, 면역,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인삼처럼 씁쓸함이 강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안 먹어봐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뿌리, 줄기, 잎까지 통째로 먹는 올인원 식재료죠. 그 다음에 강선비가 적습니다. 예, 인삼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싸죠. 근데 색삭삼은 인삼보다 더 영양분이 많지만 가격은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조리가 필요 없고 바로 씻어서 먹는 프레시 건강식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라떼라든지 그 스무디, 그 다음에 뭐 삼겹살이나 고기에 이런 뭐 곁들여서 먹기도 하지만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건강을 위해서 바로 씻어서 통째로 먹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색삭삼 어떻게 먹나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샐러드 위에 토핑이나 삼겹살 쌈에 한 줄 추가, 또는 카페에서 아니면 집에서 요거트나 스무디
라떼를 만들어 드실 때 드실 수 있고요. 고기 양념 해물 요리 향미를 업그레이드. 베트남 가면은 고수가 거의 뭐 우리나라 김치처럼 배추처럼 그 생활 작물이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이 색사쌈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출되고 있고 그 고수를 많이 대체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향미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냥 씻어서 한 뿌리 씹어 먹기. 그냥 이것만 먹기 힘들다면 꿀에 찍어 먹는 게 처음 접근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 색삭쌈이 건강에 좋다고 할까를 봤더니 사포닌이 풍부하죠. 이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삼에는 인삼보다 섬유질, 비타민 함량이 우수하고요. 잎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카페인 없이 활력 보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 여러 영상을 봤는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별 티가 안 나지만 피로회복하고 면역력 강화는 실제 몸이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이 꾸준히 섭취하고 건강이 개선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쓰일까요? 건강식품으로 생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디저트 음료 개발, 아까 말씀드렸던 스무디나 뭐 라떼 같은 거, 그다음 고급 재료로 많이 쓰이고, 집에서 키우는 홈 가드닝이나 재배 키트 선물용으로도 쓰이죠. 예, 제가 색삭삼을 시작하는 만큼 그냥 이렇게 이론적인 공부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배 키트를 하나 샀습니다. 사서 지금 키우고 있고 현재 6일째인데 제가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먹을 때 정도가 되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얘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컸는지를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삭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색삭삼은 인삼을 더 건강하게, 더 쉽게, 더 맛있게 즐기도록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건강식품입니다. 예, 이상 색삭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 더 물어봤는데 색삭삼은 처음에 어떻게 그럼 태어났어?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또 이거에 대한 답을 줬는데요. 인삼 재배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인삼은 재배 기간이 4년에서 6년에서 길고 3배 차감막 설치를 해야 되고 병충해 재해 위험이 있고 재배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금산을 제외한 다구역에서는 인삼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죠. 예,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삼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 1990년대에 묘삼, 어린 인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인삼을 1, 2년만 재배한 어린 뿌리의 가치가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잎과 줄기에도 사포닌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유레카죠. 예. 이때부터 뿌리만이 아니라 전체를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2000년대 초반에 색삭채소 열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스마트팜 기술이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새싹이나 밀싹 등 슈퍼푸드 새싹 채소가 유행하던 시기라고 하네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채소를 잘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와 동시에 LED나 양액 재배, 스마트팜 제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인삼도 색삭처럼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역시 기술의 발달이 인간이나 자연이나 모든 삶에 그런 어떤 질을 올려주네요. 예, 이러한 시대적 배경 덕분에 뿌리, 줄기, 잎을 모두 먹는 색삭삼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고요. 재배 기간 단축되고 시설 재배가 가능하고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농가의 관심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 이제 공식 명칭인 색삭삼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 색석삼으로 이렇게 대박 나신 그 부자 농부들을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대부분 2010년 초중반대 시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좀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한 농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어떤 실패 요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저희 지역에 두 번째지만 유일하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10년 전후로 이제 색석삼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식품농산물 박람회에서 공개되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크게 인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색석삼 라떼나 색석삼 스틱, 색석삼 분말 등 가공식품 연구도 활발히 진행됐다고 하네요. 2020년대 들어가지고는 건강식품이 이제 트렌드화 되는 그런 대세에 따라서 그 작물 투자가 증가하고 기농 청년용 장업이 증가하고 실내 농장 스마트팜 붐이 일고 천연 면역력 식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색석삼도 가장 키우기 쉬운 건강 기능성 작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30일에서 40일 정도 재배, 뭐 계절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 토양, 수경, 배드, 온실 모두 재배가 가능하고요. 사포닌 함량도 매우 높고 가공사업 확장도 용이해서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검색을 좀 해보니까 재배 시설은 대부분 전라도 쪽이나 뭐 충청도, 뭐 경기도 이쪽에 있고요. 이 동부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경상도, 강원도 이쪽 지방은 아직 이 재배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색석삼은 갑자기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고요. 전통 인삼 재배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식품 트렌드와 스마트폰 기술을 결합하면서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인삼이라고 합니다. 야,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처음 알았는데, 네, 여기까지가 오늘 알아본 색석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물론 더 빠진 내용이 많고 궁금한 부분도 많긴 하지만 저도 초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알게 된다면 새로 만들게 되는 영상 속에 그런 정보들을 추가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